반갑습니다. 은지원입니다. 분쟁원투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혜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벌써 분쟁원투가 10번째 시간이에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간 되게 빠르죠. 네. 예, 예. 네,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준비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휴대폰 사실 지금 1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한국만큼 잘 만드는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종종.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오늘 휴대폰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네. 시간이죠. 네네, 변호사님. 그러면 오늘은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신청인 이수진님은 2014년도 11월 28일 스마트폰을 92만 4천 원에 구입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은 좀 안 되고 5월 13일에 스마트폰에 전면 유리하고 인클로저 손상으로 피신청인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그 스마트폰을 동일 모델의 리매니팩처 제품을 이제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월 6일 날에는 액정이 들떠서 또다시 서비스 센터에서 재조립을 받았고 또 같은 해 10월 16일 날 스마트폰 액정이 다시 들떠서 서비스 센터에 다시 액정을 교환을 받았어요. 소비자한테 굉장히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수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월 15일 날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떠서 피신청인이 구입 대금에 환급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스마트폰의 그 수리를 담당했던 직원은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서비스센터 직원이기 때문에 네. 수리 현상, 수리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기보다 네. 이 사안에서 지금 7월 6일 날 최초 액정 불품 현상을 발견을 하고 제품 분해하고 재조립했는데 네. 10월 26일 또 11월 5일에 화재가 네. 재발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직원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확인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품질 보증 정책의 어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2016년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적용된 품질 보증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소비자 관련법과 이제 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보증서 및 제품 서비스 기준에서 제품 보증 기준은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 교환 부품이나 성능 및 신뢰 면에서 그 신품에 상응하는 교환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네. 수리해주거나 아니면은 새 부품 및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새 부품에 상응하는 그 리매니팩처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또는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 보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사용자 설치 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교환 부품 또는 교환 리매니팩처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은 원 제품의 나름 보증 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90일.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 제품 서비스 기준을 한번 볼까요? 그 보상 내용에 대해서 무상 서비스하고 환급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무상 서비스가 가능한 보증 사유에 대해서 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화자에 대한 보장의 경우에 그 수리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신품 교환 또는 환급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2회까지는 무상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3회 이상 동일 원인은 이게 중요하네요. 동일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이 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이 피신청인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피신청인 주장은 그 품질 보증 기간 내에 3회 이상 수리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그 이수진 씨의 환급 요구에 대해서 7월 6일 날 진행된 재조립 같은 경우는 부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 책임 유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품질 보증 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 기간 또는 스마트폰의 교환일로부터 90일에 이르는 기간 중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같은 날 11월 28일이고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 그러니까 보증 사유는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이냐라는 부분인데 재조립 같은 경우죠. 재조립이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된 건데 피신청인 같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으로 인해서 그 2회 무상 수리를 받았지만 그 전에
조립 과정 같은 경우도 수리라는 의미의 통상적인 그 개념에 비추어 보아서 전문가인 PC청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리 방법. 네. 그러니까 재조립 같은 경우도 수리에 포함된다. 보았습니다. 재조립으로 고정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수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수진 씨는 구입대금의 환급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고장은 지금 7월 6일 또 같은 해 10월 26일 액정 교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장이 재발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어쨌든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되는데 신청인이 지금 구입대금의 환급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 신청인에게 스마트폰의 그 구입대금을 전체를 다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전체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정책상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그 피신청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구입대금 환급 시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제 이전이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그 신청인이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에 피신청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가치 감소분, 즉 감가상각의 상당을 지불하여서 이 사건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스마트폰 구입대금에서 감가상각액과 사용기간만큼을 고려하여서 총 구입대금 92만 4천 원 중에서 53만 9천 원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도 11월 28일부터 2016년도 2월 18일을 공제한 그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15개월 동안에 어쨌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핸드폰 기기값을 공제해서 나머지 금액을 보상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핸드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관련 내용을 연수하고 이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